민주연TV 10분의 정설의 진행을 맡은 민주연구원의 이용민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알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정책들을 민주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직접 출연해서 각 분야의 현안 또는 정책들을 10분 안에 쉽고 간결하게 정책을 설명해드리는 10분의 정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국정과제 순회 설명에 대한 내용부터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부터 그 설명회를 전반적으로 진두지휘하셨던 정책 네트워크실의 박정식 실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네트워크실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 사랑방을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쉽겠습니다. 사랑방이요? 예, 사랑방에 손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네네. 오셔서 뭐 차도 한잔 하시고 네네. 밥도 얻어 먹고 네.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죠. 네네. 외부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지식인도 많고 여러 가지 예술인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이분들이 오셔서 자기 지식을 얘기하고 그동안 경험도 얘기해주고 네네. 그것들을 저희가 듣고 저런 것이 정책화될 수가 있겠다라는 네. 걸 모아서 정책화하는 가운데의 그 역할, 정책을 저희가 직접 개발하긴 하지만 그 조율하시는 풀들을 역할을. 좀 예, 모아서 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순회 설명회를 어떻게 기획하시게 됐는지. 원래 행사명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 순회 설명회예요. 길죠 정말.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원래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게 이제 통상 이렇게 쓰는데 네네. 민주당을 앞에 든 거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공동명체다. 네. 어차피 이 정권은 민주당이 창출한 네. 정부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하는 거고 네네. 공동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같이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을 좀 길지만 그렇게 네. 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어디를 이렇게 다니셨는지. 8월 21일 날 네네. 서울부터 시작했습니다. 중앙가부터 시작해서 10월 18일 날 의정부, 그러니까 네. 북부죠. 의정부는 2번 했는데 수원하고 의정부 했는데 의정부에서 17회, 그러니까 총 19회 기획 중에 17번을 마쳤습니다. 전남도당하고 대구시당이 남아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만간 11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계획돼 있습니까? 네. 100대 국정과제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그 국정과제 전체를 다 설명해 주실 수는 없을 거고 그 국정과제의 전반적인 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비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략 또 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국정과제를 전반적으로 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다만 기획하신 입장에서. 네, 저희가 예. 기획할 때 국정과제를 홍보를 하고 네. 또 당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이해된 바탕으로 이제 공유를 하고 네. 그걸 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 확산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의도에 이제 기획한 거거든요. 네. 국정과제를 큰 틀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철학, 가치, 비전,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세부 실천 과제가 100대 과제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다음에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 목표하고 20대 국정 전략, 그 밑에 이제 100대 국정 과제가 있습니다. 그 나온 것들을 우리 당원들에게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다가 네. 순회 설명회를 기획하게 됐죠. 말씀하시는 5대 국정 목표를 제가 살펴보니까 그 국정 목표에 이제 포함되는 이제 100대 국정 과제들이 뭐 적게는 11개부터 좀 많은 분야는 32개까지 있더라고요. 또 살펴보니까 4대 복합 혁신 과제라고 해서 뭐 그런 거는 어떤 과제인가요? 아까 100대 과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과제들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복지에 무슨 뭐 주거다 그러면 주거에 어떤 정책들이 있는데 4대 복합 혁신 과제는 여러 개가 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딱 구분하기는 굉장히 복합적인 과제들이 있죠. 불평등 완화, 4차 산업혁명, 인구 절벽을 해소하는 저출산 문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요거 네 가지가 4대 복합 혁신 과제입니다. 네. 지역에서 또 이렇게 원하는 공약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타겟팅한 공약들이 있습니까? 과거 정부와 달리 예. 그 국정 과제에 지역 공약을 넣었어요. 과거에는 포함된 적이 없었나요? 많이 부각되지 네. 않았죠. 세부적으로 넣지는 못했는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 공약도 반드시 실천하겠다. 네. 이 의지를 담아낸 거라고 볼 수 있죠. 몇 개 정도가? 국정과제 담아내는 건 143개 정도입니다. 뭐 SOC 분야, 지역 혁신 분야, 네. 뭐 이렇게 4가지 분야 나눠져 있어요. 아마 뭐 그래서 인프라를 만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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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런 네, 것도 네.
있겠지만 네. 또 세부적으로 민생에 관련된 정책들도 있을 거고요. 네. 지방선거에서 더 세부적으로 공약화되겠지만 이번에 국정과제에서는 의지를 담아내는 측면에서 지역공약을 국정과제 뒤편에 제목 정도 해서 네.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이 국정과제 순회 설명회를 한 분이 다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는지. 강연자를 섭외할 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예. 8월달, 9월달 일정이 잡혔는데 9월 정기국회 때문에 네. 의원님들을 모시기가 좀 힘들었죠. 총 10분의 연사를 모셨고 네. 그중에 외부 학자분이 3분, 내부 저희 김성주 부원장님, 또 네. 국회의원에서 7분 해서 총 10분이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정치인분들께서 설명하시는 거하고 학자분들이 설명하시는 거하고 이게 스타일이나 뭐 성향 이런 부분들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정치인분들 예를 들어서 뭐 윤호중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이렇게 등 계시는데 네. 이 학자분들은 진짜 교수님처럼 네. 그 본문에 텍스트에 굉장히 충실한 학생들이 강의했듯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충실하시고 네. 근데 정치인분은 텍스트에 충실하진 않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함의를 담는 메시지 전달하는데 탁월하다. 준비한 PPT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네, 뭐 그랬다는 말을 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PPT를 안 보고도 그거를 정책 용어로 바꿔서 예. 하시기도 하고 예. 부흥의 성격이 설명에도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경남에 김경수 의원 같은 김경수 의원님. 김경수 네. 의원님 팬클럽이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네, 아무튼 남녀를 불문하고 네. 굉장했습니다. 네네. 뭐 인천에 박범계 의원님 가셨을 박범계 때도 의원님. 예. 상당했습니다. 네. 뭐 거의 거기는 부흥의 수준이었다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평가가 하셨어요. 예, 좀 그랬습니다. 네. 일반 학자분들도 네. 정치인들처럼 뭐 부흥에는 안 됐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충실하게 오목조목 다 설명해 오목조목하게, 주시면서 너무 꼼꼼하게 하셔서 네네네. 아마 당원분들께서 철저하게 학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이 설명회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이 국정과제라는 게 어찌 보면 국정 운영의 로드맵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네. 제시한 거란 말입니다. 국민들한테. 근데 막상 이 정부가 뭘 하는지를 모르면 국민들한테 과연 그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와닿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이 문재인 정부가 뭘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당원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일반 국민들한테 다가가기는 너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먼저 해서 이분들이 구전으로 네네. 전파든 뭘 해서 네. 확산시키는 우리 당의 전도사 뭐 이런 역할을 형성하자. 네네. 그분들은 이제 학습시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네, 됐죠. 했죠. 예, 예. 대전 같은 경우는 한 500명 정도 당원분들이 모이셨고요. 굉장히 많이 모였네요. 모였죠. 네. 경기도 수원에서 했을 때는 거기도 400여 명이 넘었고요. 또 의정부 했을 때도 한 400여 명이 넘었어요. 평균적으로 최소한 200여 명은 참석하셨어요. 네. 전부 결산해 보니까 한 4천여 명 저희가 당원분들을 교육시켰더라고요. 의미 최전방에서 국정과제를 전달하는 네. 첨단 병기. 첨단병기. 첨단 예. 병기라고 하면 맞나요? 네. 네. 아마 될 겁니다. 전도사가 돼서 국민들한테 아마 잘 설명할 거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데 우리 연구원이 이만큼이라도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획을 할 때 그 네. 정도 생각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번에 당원들에게 한 게 의미가 있었지만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설명회는 없을까요? 저희가 욕심상으로는 네. 전 국민들 대상으로 우리 정부가 이런 걸 하려고 한다. 너무 좋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그리고 또 잘할 거다. 네네. 좀 지켜봐 달라. 그다음에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서포트하겠다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법에 제한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국민들, 특히 시민, 네. 뭐 지역에 가면 주민, 적게는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우리 국정과제가 이런 거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돼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이나 설명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정당법에는 연구원이 못합니다. 그거를 바꾸려고 법안이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8월 달에 네네. 제가 원장님 모시고 그 사당 연구원장님을 만났어요. 각 정당에. 네, 각 정당을 만나서 법안을 좀 개정을 하자.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사당의 연구원장들의 동의. 좋은 의견이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 좋은 의견. 자기들도 그게 필요하답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나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당이 뭐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공간이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했다가는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이렇게 되잖아요. 제도가 개선이 되면 저희가 국민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유럽과 같은 선진국처럼 민주 시민사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그러한 기반적인 부분들이 그렇죠. 먼저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책 네트워크실이 이런 국정과제 순회 설명회 외에도 많은 것들을 계획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부분들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제 지방선거가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 그러면 6월에 있죠.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만든 국정과제를 이렇게 설명하러 다녔잖아요. 이제 반대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들으러 갑니다. 청책이라고 하죠. 청책, 예. 듣는다는 거죠. 정책을 네. 듣는다. 청책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의견들을 들어서 가지고 올라와서 그 다시 정리하면 그분들의 알토란 같은 아이디어나 네. 의제들이 좀 나올 거라고 봐요. 그것도 전국 순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과 비슷한 형태. 네, 17개 다 돌면서 이제 청책 토론회를 해서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다니겠다. 네. 그러면 6월 달에 하는 지방 공약 만들 때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번처럼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좀 차이점이 있다면 국정과제 순회 설명회는 약간 탑다운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제 갔다면 그런 청책 토론회는 이제 바텀업으로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게 맞습니다. 반영이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식 실장님 모시고 국정과제 순회 설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시장님 오늘 여러 귀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가 있다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연 TV 10분의 정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들이 그동안 알기 어려우셨던 정책들 쉽고 간결하게 민주연 TV의 10분의 정설이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